손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정부가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녹화 날짜 기준으로 아직 정식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 공개가 돼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11월 17일 개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정황근 장관이 동물 의료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게 정식으로 공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목표로 크게 3가지 분야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희한해. 정부에서 쓰는 단어들이 입에 붙지가 않아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제인 진료 투명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합리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진행 중인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그리고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중요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그리고 게시된 진료비를 정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최저, 최고, 평균, 중간 이 비용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제 등 이게 언급이 됐는데, 진료비 공시제 사이트도 생겼죠. 맞습니다. 누구나 네. 접속해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이제 최대값, 최소값까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괜히 뭐 몇십 배 차이가 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걸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그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네, 현재는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그리고 수혈을 할 때만 예상되는 진료비를 진료 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년에 모든 진료 항목으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진료부터 뭐 어려운 검사 수술까지 전부 다 진료를 하게 되는 수의사가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사실 수술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 수술 후에 변경 고지를 할 수 있어서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항목으로 다 확대를 한다.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와, 완전 투명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11종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20종까지 게시 항목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 1인 이상의 모든 동물병원으로 게시 대상을 확대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이제 시행된 거는 수의사가 2명 이상이 동물병원만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어요. 네. 내년 1월부터는 수의사가 1명인 흔히 말하는 1인 동물병원도 예외 없이 모두 진료비를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법 개정할 때부터 그렇게 확정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1인 동물병원까지 진료비를 다 게시를 해놓게 되면은 진료비를 조사해서 지역별로 공개를 하는 이 공시제 대상 동물병원도 사실상 전체 반려동물병원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20종으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를 중성화 수술, 외이염 치료로 들었거든요. 이 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문제예요? 기존의 진료비 게시 항목도 사실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백신 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백신마다 원가가 다 다른데 그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써붙여 놓고 하는 게 이제 맞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입원비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그렇죠. 그거를 써붙여 놓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는 수의사의 단순한 어떤 행위 하나에 대해서 그걸 게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방접종, 입원, 진료, 엑스레이 촬영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중성화 수술은 다릅니다. 중성화 수술은 마취전 검사, 뭐 마취 수술, 수술 후 처치까지 다 들어가고요. 게다가 이제 마취도 주사 마취를 할 수도 있고 호흡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수술 방법도 예전에는 그냥 수술을 했다면 요즘에는 뭐 복강경을 쓰는 동물병원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금액을 써붙여 놓으라고 하면은 써붙여 놓는 것도 애매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거를 또 조사를 해가지고 공시제로 공개를 할 거잖아요. 또 잘못된 정보를 줄 여지가 큰 거죠. 이게 사실 반려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냥 맞아요. 쌤 중성화 수술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 상태에 가장 적합하게 해주세요. 이거면 끝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를 진료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상 진료비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 변경 고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게시된 금액은 그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자체가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수의사 쌤도 곤란하지만 사실 반려인 입장에서도 어떡하지 싶은 상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도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 포괄수까지 운영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포괄수가제의 경우에는 건보 재정을 우리가 좀 아끼기 위해서 시행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동물의료는 지금 건강보험 제도 같은 것도 없는데 이걸 시행을 해놓고 사실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괄수가제의 경우에도 이제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우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써붙여놓은 금액 이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진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보호자분은 이걸 비교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 입장에서 최신의 기술이라든지 최신 의료 장비라든지 최신의 약이라든지 이런 걸 쓸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전 고지, 입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과 써 붙여놓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반려인들도 사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인 동물병원으로 진료비 게시제 확대한다. 이건 뭐 이미 확정된 내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게시 항목을 중성화 수술, 외이염 치료 등으로 늘리는 것도 완전히 확정이 딱 된 건가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시할 진료 항목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면 그냥 게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식품부가 원하면 무엇이든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행규칙으로 자 게시하세요. 그러면 현장의 혼란 따위는 상관없이 그냥 게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맞습니다.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자, 동물 의료 개선 방안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개선을 하는 건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어떤 더 큰 폐해라든지 또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 좀 가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확정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조금 더 현장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셔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감히 조언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한번 결정되면 잘 바뀌기가 쉽지 않아서 맞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